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중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서 잠시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데니엘 아이브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길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은 본질적으로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금 또는 석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베런 캐피털은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 생태계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P 500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기술 섹터 SPDR 셀렉트 섹터 펀드가 정기 리밸런싱으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기존의 6%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애플의 비중은 22%에서 4.5%로 줄입니다. 티커명이 XLK인 이 ETF의 총 운용 자산이 712억 달러로 약 98조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 재분배 과정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매수 주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ETF는 엔비디아 주식 110억 달러를 매입하고 애플 주식 120억 달러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CNBC는 미국에서 대표 기술주가 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은 엔비디아의 최대 장점은 하드웨어를 보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올렸는데 이건 월가의 최고 목표가입니다.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향하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이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미 정점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NBC는 작년 5월 가이던스 후 시작한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 전환점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EU 집행위가 애플을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기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는 애플의 아이폰이 디지털 시장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소지가 여러 개 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애플페이 레이터를 중단하고 대신에 올해 말부터 애플페이로 결제할 때 할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애플이 중국에서 AI 아이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기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애플이 중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챗GPT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애플이 유럽에서는 아이폰 미러링이나 공유 스크린과 같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보도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애플은 유럽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중국과 유럽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중에 한때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도 FSD 테스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JP모건은 테슬라가 몇 년 동안 수익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목표가를 1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금년 들어서만 약 14%의 인력을 감원했습니다. 작년 4분기 14만 명에서 금년 2분기에 12만 명으로 고용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웨드부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130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BOA도 자사 최고 투자 아이디어 리스트인 US1 리스트에 마이크론을 추가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6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웨드부시는 코파일럿과 애저에서의 수익 창출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반영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구글이 스타트업 엑스리얼의 장치인 빔프로를 통해서 플레이스토어의 게임과 영화를 3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FTC가 어도비를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어도비는 포토샵 등의 구독 취소 위약금을 숨기고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구독 첫 해에 취소하면 수백 달러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용자들에게 구독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웹툰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빠르면 7월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기업 가치는 4조 1,550억에서 5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에버코아입니다. 급격한 시가총액 축소를 이유로 시리우스 XM이 나스닥 100에서 퇴출되고 대신에 ARM이 나스닥 100에 편입됩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X 계정에 XAI의 그록을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델 AI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한 댓글에서 슈퍼컴퓨터용 서버렉의 반은 델에서 조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애니메이션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사흘간 미국에서만 약 2,200억 원대의 오프닝 기록인데 이는 그 인크레디블 2에 이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전 세계 수익은 사흘간 4,100억 원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3.5 소넷을 출시했는데 자체 자료에서 오픈 AI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클로드 3.5 소넷은 GPT-4.5보다 멀티모델 과제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AMD가 하반기에 서버와 PC에서 모두 순풍이 불어올 것이라면서 AMD를 대형주 부문의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그 금융 리서치 회사인 CFRA 리서치는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5%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JP모건도 빅테크에 의한 강세장이 한계점에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고점 논란 등 여기저기서 조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이라는 그 승부수를 띄웠지만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대와 달리 그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국민연합과 좌파연합이 모두 다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있어서 향후 부채 급등이 우려되면서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로이터는 그 프랑스발 리스크가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바클레이즈는 유럽 주식은 단기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발 정치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유로 약세를 부추기고 있고, 이는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러 인덱스는 105.81까지 올라서 지난 5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월 6조 원 규모이던 그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감액하기로 했고, 세부안은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니케이는 너무 신중한 일본은행의 엔화 약세가 심해진다고 했고, CT는 채권 매입을 통한 긴축이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한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에 참석해서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7월에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시장에서는 국채 매입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에 엔달러 환율이 158엔을 넘어섰고, 금요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59엔을 돌파해서 160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그 4월 29일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중국이 그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을 4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9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4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달에도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같은 추가 부양책의 시급성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영란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 7명이 동결에 투표했고 2명은 인하에 투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CPI가 2%까지 하락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이고,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통계청에 의하면 5월 CPI 상승률이 2.0%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이고 전달의 그 2.3%보다는 낮습니다. 근원 CPI는 3.5% 상승으로 역시 예상에 부합했고, 전달의 3.9%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란은행이 중시하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7%로 집계돼 전달의 5.9%보다는 하락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5.5%보다는 높았습니다. 한편 그 스위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스위스 기준금리는 주요국 중에 일본 다음으로 낮은 1.25%입니다. 미국 NAHB 그 주택시장 지수가 43으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최강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인 NAHB가 매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되는데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주택시장 경기가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4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올해 최저를 기록했는데 고금리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5.5%가 감소해서 4년 내에 최저입니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127만 7천 건으로 집계됩니다. 시장에서는 138만 가구를 예상했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고금리로 인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기존 주택 거래량은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집값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주택 그 중위가격은 약 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가 상승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을 구매하면 2020년 이전 구매자들보다 이자를 2배 넘게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구매 심리는 얼어붙고 있고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거래도 감소하지만 반대로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전망치인 22만 5천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직전 주간이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는데 지난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15,000건이 증가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서 학기가 끝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네소타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학기가 끝나면 교육 종사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뉴욕주의 그 제조업 경기 지표가 7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제조업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6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12.5와 전월치인 마이너스 15.6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0 이하라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1.3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 수치는 1월 이후 최저이고 전월치는 4.5였습니다. 마켓워치는 고금리가 여전히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유럽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6월 미국 서비스 PMI 예비치는 5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컨센서스인 54.0을 상회하는 수치이고 5월의 확정치인 54.8과 비교해도 업황은 더 좋아졌고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6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1.7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51.0을 상회했고 5월의 확정치인 51.3도 넘어섰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업황 확장과 위축을 나타냅니다. PMI가 50을 상회했다는 것은 업황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S&P 글로벌은 그 6월 예비치는 지난 2년 이상의 기간 중 경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식어가는 도중에 2분기 말 경기는 활기를 띠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압력은 둔화되면서 기업 활동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1% 상승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예상은 0.3% 상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그 미국의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가 늘면서 10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예상치였던 0.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켓워치는 지난 2개월간의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라면서 지속적인 강세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양호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응찰률이 2.74배로 6개월 평균인 2.6배를 크게 넘어섰고 입찰 금리가 그 당시 시중 금리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